네, 지난 편에 이어서 이제 큰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죠. 진단을 받고 이제 당뇨가 된 건데 이제 처방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처방을 해주시는데 교수님께서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나이가 좀 젊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자. 약물 치료 먼저 해보고 조절이 되는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슐린 쓸지 말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처방을 내려주시면서 이제 추가로 처방된 약이 식후혈당 조절해주는 약 그리고 고지혈증 약 이렇게 추가로 이제 처방을 받고 주시면서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절 안 될 수도 있어. 조절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 나왔죠. 그 다음 이제 당뇨 교육실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당뇨 교육실에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나? 그래도 이제 선생님께서 안 오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갔어요 집에. 갔으면 안 되고 교육을 받고 이게 수첩에 혈당 체크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혈당 체크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어느 시간에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인터넷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배우려고 이제 큰 종합병원에 온 것도 있으니까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약은 잘 먹었죠. 혈당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약은 잘 먹고 이제 외래질로 다시 왔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수첩을 달라. 근데 수첩을 주면서도 이제 이거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왜 안 외웠냐 이거. 그때 당뇨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교육해주신 선생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난감해 하시는 거죠. 이거를 적어 왔어야지 약을 어떻게 쓸지 좀 결정을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그럼 일단 똑같이 한 달 정도 더 처방해 줄 테니까 이제 한 달 뒤에 한번 와봐라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그날은 이제 당뇨 교육해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제 가가지고 교육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제 손가락 이제 체열이나 이제 저거 뭘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느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이제 다 배웠어요. 그때는 이제 당뇨 교육해준 선생님들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은 당장 운동하지 말아라. 그냥 가볍게 걷기 정도만 해라. 이렇게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당뇨 관리라는 걸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혈당 체크도 하면서 이제 건강 지식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이제 먼저 이제 당뇨에 걸리신 분들의 이제 경험담이나 이제 노하우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의학 채널,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것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책도 빌려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이제 많이 시작하게 된 시점인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당뇨에 대해서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여가지고 좀 관리를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극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뇨니까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모든 이제 당뇨 처음 걸리시는 분들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좋은 거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먹긴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쁜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냥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까지 절제를 해버리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처음에 잡곡밥 이제 쌀밥도 안 좋다고 하니까 잡곡밥을 이제 70g 씩 먹고 아니면 심할 때는 50g씩 먹어요. 50g이면 정말 한 이만한 까게 들어갈 정도예요. 되게 작은 양. 계란말이 한 조각 정도보다 조금 큰 양이 약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인데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식하게 약간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이제 반찬은 그냥 채소 반찬에 단백질은 이제 두부나 생선 정도 이제 먹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부터 간식 이제 야식, 술, 일절 이제 딱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원래 그렇게 간식을 많이 찾는 스타일이 아닌데 술은 좋아했어요. 술은 이제 당뇨라고 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일절 딱 끊어버렸죠. 좀 약간 부실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부실하게 먹으면서 운동은 좀 자제하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좀 운동하는 게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니까 이제 밤에 나가서 한 40분씩 이제 걷고 막 빠르게 걷고 막 그렇게 그 정도는 했던 거예요. 이제 부실하게 먹고 이제 그 정도 이제 운동 활동량도 유지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살이 빠지겠죠. 왜냐면 제가 한 끼 계산했을 때 칼로리가 막 한 3, 400칼로리도 안 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하루 권장량이 그때 한 2000칼로리는 좀 안 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살이 당연히 빠지겠죠. 살이 빠지는 건 좋은 건데 살이 극단적으로 빨리 빠져버리면 또 부작용이 와요. 이게 부작용이 저도 처음 느껴본 건데
탈수가 와요. 탈수가. 이게 탈수 증상이 저도 그런 게 탈수 증상인지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온다고만 생각했던 거지. 뭐냐면은 심장이 되게 두근거려요. 막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심장이 되게 두근거리고 손발이 엄청 차가워지고 그리고 이게 그게 탈수 증상이랑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숨쉬기가 좀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갑자기 막 크게 들이켜야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게 탈수 증상인지는 모르고 저는 이제 약간 심장에 문제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교수님께서 제가 고지혈증도 처방 받았다 그랬잖아요. 진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저 고지혈증 가족력이 당뇨 때문에 안 돼.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수치가 좀 많이 높고 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냐면 경동맥 초음파를 했는데 동맥경화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약간 좀 무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 뻐근하거나 막 그런 적 없었냐. 막 마치 막 당장이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또 있다는 약간 수치라는 듯이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무섭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심장이 막 계속 두근거리고 숨쉬기도 힘들다고 하니까 탈수인지 모르고 당뇨를 진료받은 종합병원이 아니라 이제 또 동네에 다른 또 종합병원 내과가 있어요. 심장내과를 간 거예요. 또 심장내과를 가가지고 제가 그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손발도 차고 막 호흡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장내과 선생님이 이제 그때 심장 초음파하고 이제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뭐 이상은 없었어요. 심전도 이제 그래프도 이제 일정하게 나오고 부정맥 속여 넣고 이제 심장 뛰는 세기나 그런 걸 이제 검사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하셨죠. 이제 하셨고 제가 당뇨를 진단받고 동맥경화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더라 이렇게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심장내과 교수님이 아무리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 정도 나이에 그렇게 심장병이 발생하는 게 흔치는 않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뉘앙스로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닐 거야, 흔치는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요즘 급격하게 살이 좀 빠졌다고 하니까 탈수 증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집에서 탈수 증상이 또 그 증상이 그 증상인 거예요. 또 뭔가 묘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탈수 증상 같은 거죠. 이게 사람이 이제 어디가 좀 안 좋다고 진단을 받으면은 조금만 아파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 막 이것 때문에 나은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이게 지나친 이제 불안장애는 아니지만은 약간 좀 그런 거죠. 약간 불안해하는 지나치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식단 조절을 이제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너무 이제 밥은 먹자. 밥은 먹고 살아야지. 이제 밥도 한 150g 이상씩 먹고 잡곡밥 위주로 이제 먹고 이제 채소 반찬 그때 이제 야채도 막 그람수를 정해놓고 먹었는데 채소는 그냥 마음껏 먹자.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단백질도 적당히 먹자. 이게 또 단백질은 또 적당히 먹어줘야 또 몸에 이제 활력도 유지가 되고 이제 근육도 유지가 되니까 이제 먹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부터는 약간 좀 정상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비정상적인 야식, 술 이런 걸 이제 안 먹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이제 체중 관리가 되는 거죠. 살도 안 찌고 이제 조금씩 빠지고 그 전만큼 빠지진 않지만은 그때 이후로는 이제 불편한 증상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해서 아예 없어지진 않았는데 조금씩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탈수 증세가 맞았나 보다 이제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침도 이제 조금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당뇨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당뇨는 과일 쥐약 막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좀 알아보니까 사과는 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좋은 성분이 많다 보니까 적당히 하루에 조금씩 먹어주는 거 좋다 이렇게 들어서 이제 사과도 먹었어요. 견과류도 이제 잘 챙겨 먹고 아침마다. 사과는 지금까지도 그때 관리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하루에 반 쪽씩은 꼭 먹고 있어요. 지금 껍질이 또 좋다고 하니까 껍질 꼭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혈당 강박에서 좀 나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저혈당이 무서운 거지. 사실 혈당이 뭐 갑자기 뭐 한 30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좀 혈당 면에서 안 좋을 수 있지만 당장 뭐 사람이 몸이 무리가 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데미지가 쌓여서 무리가 되는 거지. 물론 뭐 500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다르긴 하겠지만은 좀 먹는다고 해서 큰일 안 나니까 이제 너무 강박에서 좀 벗어나자. 장기적인 싸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제 마음을 고쳐 먹게 된 거예요. 이제 밥도 이제 한 150g, 200g 먹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지? 좀 기운도 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약을 잘 먹고 이제 밥도 잘 먹으면서
이제 야구도 하고 이제 저녁에 좀 걷는 것도 살짝 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공복 혈당이 좀 잡혀간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막 200 넘나들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한 120에서 150 사이 정도 공복 혈당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눈에 보이게 공복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일단 뭐 약을 먹고 있긴 하지만은 예. 당연히도 이제 떨어지고 있고 이제 식후 혈당은 그래도 아직까지 막 피크 때는 한 200이 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피크 때는 200이 넘고 막 그랬었는데 아직 치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공복 혈당이 잡혀가는 게 보이니까 좀 이제 조절이 되고 있는 약이 됐든 먹는 거 식이 조절이 됐든 아마 제가 볼 때 그 모든 운동 식이 조절 이제 약물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제 지침을 따라서 이제 하니까 이제 좋아지는 게 이제 점점 보이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한 달쯤 다 돼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100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떨어질 때 그때 처음 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97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턱걸이로 떨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100 넘을 때도 있고 100 이하로 나올 때도 있고 이제 병원 갈 때쯤 이제 다 돼 가니 갔죠 이제 다시 이제 병원을 가는데 이제 그때는 한 달 만에 오니까 다시 이제 정맥 체열 검사를 해요. 정맥 체열 검사를 하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공복 혈당이 체열로 했던 게 그때 89인가? 89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89인가 나왔고 그때 식후 혈당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때 180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안 되게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가까이 나왔어요. 거의 180 가까이 나왔고 그때 왜냐면 제가 병원에서 비빔밥을 먹었는데 비빔밥 한 반 그릇짜리 먹었거든요. 그 식당에서 먹는 거 왜냐면 도시락을 쌀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한 180 정도 가까이 나왔는데 식후 혈당은 좀 많이 튄 거죠. 89에서 180이면 좀 많이 튄 건데 이렇게 하고 이제 당화혈색소는 이제 8.4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3개월이 지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8.3은 아직 높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11.9에서 이제 많이 떨어진 거긴 하죠. 11.9에서 이제 8.4까지 떨어진 거니까. 근데 이제 정확한 지표로 보려면 진단받은 기점으로 이제 3개월 뒤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약간 특이 케이스로 숙제를 안 해간 걸로 이제 한 달 만에 먼저 재보게 된 거죠. 이제 8.4가 됐고 그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그래도 약을 먹어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은 잘 몰라. 아직은 잘 모르고 일단은 약 먹고 조금 떨어진 것 같네. 그러니까 한 3개월 더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3개월 더 먹고 3개월 뒤에 지켜보자. 이제 교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당뇨 관련 수치는 좋았는데 고지혈증 관련 수치가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먹었는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셨더라? 총 콜레스테롤이 86인가로 나왔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는데 그게 41인가 나왔어요. 41이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교수님도 보더니 LDL이 너무 많이 떨어졌네. 그냥 뭐 스타틴을 쓰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한 70에서 100 사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약을 한 반만 줄여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5mg을 먹었는데 2.5mg 그렇게 이제 새로 처방받아서 3개월 동안 이제 집중 관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시작하게 됐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한 달 동안에 이제 결과는 받아봤을 때 이렇게 조절하면은 조절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느꼈죠. 이제 이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시작했어요. 이제 똑같이 했어요. 이제 밥도 잘 먹기 시작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출퇴근도 막 이제 걸어서 하고 막 이제 수시로 막 운동도 하고 막 이제 야구도 시작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잘 하고 있다 스스로 잘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진료를 받고 3달 동안의 기간을 받고 이제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때 응급실에 가게 돼요. 그때